닮고 싶은 선수는 있지만 되고 싶은 선수는 없다.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재능이었던 주맨 박주영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1985년 7월 10일 출생인 박주영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시 반야월 초등학교의 시덕준 감독은 감독 생활 18년 동안 박주영 같은 선수는 처음 봤다며 그의 천재성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주영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몰래 축구를 하며 꿈을 키웠고, 시덕준 감독은 그의 부모님을 2달 넘게 설득하여 박주영에게 유니폼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후 박주영은 각종 대회에서 상들을 휩쓸었고, 고등학교 시절 브라질로 축구 유학을 떠나게 되었죠. 브라질에서 축구를 배운 박주영은 고려대학교로 진학하였는데, 이때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의 환상적인 활약으로 안 그래도 명성이 자자했던 박주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리그에서도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대학 생활 1년 만에 많은 프로팀들과 협상을 벌였죠. 그중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팀은 바로 FC 서울이었습니다. FC 서울은 박주영을 영입하기 위해 GS그룹 회장이 직접 고려대 총장을 만나기도 하였고, 고려대학교에 인조잔디 구장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구애에 결국 박주영은 FC 서울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시즌이었던 2005년 K리그는 그야말로 박주영 신드롬이 일었습니다. 당시 박주영이라는 최고의 기대주를 보기 위해 매경기 구름 관중이 운집했는데요. 2004 시즌 서울의 홈 관중은 총 21만 명에서 박주영이 입단한 2005 시즌 무려 45만 명의 홈 관중이 찾으며 전년 대비 214%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주영은 성남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며 화려한 시작을 알렸고, 광주 상무와의 경기에서 프리킥, 페널티킥, 그리고 헤더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괴물 신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서울의 히칼도, 김은중, 박주영의 삼각편대는 어느 팀에서도 꿀리지 않는 조합이었죠. 포항과의 경기에서도 해트트릭을 기록한 그는 리그 첫해 득점 2위를 기록하였고, K리그 역사상 최초로 만장일치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K리그 베스트 11 포워드 부문까지 수상한 그의 성적은 총 30경기에서 18골 4개의 도움이었습니다. 리그 첫해 기대 이상의 대활약을 펼친 박주영은 2006 독일 월드컵 엔트리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스위스전에 선발 출전하였는데요. 그러나 유럽의 수비수들과의 피지컬 싸움에서 완전히 밀리며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였고, 대한민국의 조별리그 탈락을 지켜봐야만 했죠. 결국 소득 없이 귀국길에 오른 박주영은 리그에서도 약점이 노출되며 06 시즌 다소 부진을 겪게 됩니다. 박주영은 매경기 집중적으로 마크를 당하며 전 시즌에 비해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죠. 2006 시즌 총 30경기 출전 8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였습니다. 2007 시즌 수원 삼성과의 슈퍼매치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다시 상승 가도를 타는가 싶었지만 그해 부상에 시달리며 많은 경기에 뛰지 못하였습니다. 14경기 5골만을 기록하게 되었죠. 08 시즌 전반기를 17경기 2골 4개의 도움으로 마친 박주영은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며 많은 팬의 아쉬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프랑스의 AS 모나코가 박주영에게 관심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박주영은 일사천리로 AS 모나코에 입단하게 되었죠. 팬들은 박주영의 해외 진출에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과연 유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모나코에서 등번호 10번을 받은 그는 08-09 시즌 31경기 5골 5개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냈죠. 주전 경쟁 없이 단숨에 팀의 간판 공격수로 자리매김한 박주영은 0910 시즌 27경기 8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유럽에서도 통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박주영은 남아공 월드컵 대표팀 엔트리에 포함되었고, 4년 전 아픔을 극복할 기회를 잡게 됩니다. 대표팀의 굳건한 스트라이커로 활약한 박주영은 1차전 그리스전에서 좋은 모습으로 ESPN 선정 MOM에 선정되었고, 3차전 나이지리아전에서는 프리킥으로 역전에 성공하는 귀중한 득점을 올리며 명예 한국인 야쿠부의 활약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첫 원정 16강 진출에 혁혁한 공을 세웠죠. 대한민국은 아쉽게도 우루과이와의 16강전에서 패배하며 탈락하였지만 박주영만큼은 자기 몫을 충분히 해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리그로 돌아온 박주영은 좋은 폼을 살려서 자신의 유럽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게 됩니다. 1011 시즌 33경기에서 무려 12골을 터뜨리며 유럽에서의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죠. 그러나 소속팀은 강등당하는 아픔을 겪으며 박주영도 재빠르게 이적할 팀을 모색했는데요.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팀은 프랑스의 릴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성사 직전까지 갔던 박주영은 돌연 잉글랜드의 명문 아스날에 입단하였죠. 그리고 이 선택은 박주영 커리어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되어버립니다. 11-12 시즌 칼링컵 4라운드 볼턴전에서 환상적인 가마차기를 보여주며 많은 팬을 기대케 하였으나 그 이후의 활약은 찾아볼 수 없었죠. 게다가 그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군대였죠. 박주영은 이미 2006 도하 아시안게임, 2008 베이징 올림픽,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출전하였으나 그의 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만약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면 사실상 군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런던 올림픽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소속팀에서의 부진, 병역 기피 등의 논란으로 당시 올림픽 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은 박주영의 와일드카드 발탁을 두고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박주영은 경험이 많다며 그를 믿는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펼쳐진 2012 런던 올림픽, 박주영은 많은 이들의 우려대로 기복인 듯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8강 난적 영국과의 경기에서 눈에 띄지 못하는 활약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극적으로 4강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박주영만큼은 팬들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4강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교체 출장한 박주영은 역시 이렇다 할 찬스도 만들어보지 못하며 패배하였고 결국 3, 4위전 통안의 숙적 일본과의 경기를 준비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경기에서 박주영은 그간의 부진을 씻어내는 일명 일시불 득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일본 수비수 3명을 따돌리고 환상적인 마무리를 기록하는 것이죠. 또한 후반전 구자철에게 어시스트를 하며 한 골 한 개의 도움, 한일전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경기로 인해 올림픽 동메달을 획득하게 되었고 결국 그동안 참 말 많았던 병역 특례를 받게 되었죠. 그러나 클럽으로 돌아온 박주영은 여전히 아스날에서의 경쟁력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의 셀타비고, 잉글랜드의 왓퍼드로 임대되며 시즌을 보내다가 아스날과의 계약 해지 상태가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마저 부진했던 박주영은 사우디의 알샤밥으로 이적하였지만 입단 4개월 만에 그의 첫 시작을 함께했던 FC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박주영의 축구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죠. 재밌었던 점은 돌아온 박주영이 등번호 91번을 달았는데 이는 당시 소속팀의 최용수 감독의 추천이었다고 합니다. 2005년 당시 박주영에게 밀려 등번호 10번을 빼앗겼던 최용수 감독은 항상 겸손하라며 9+1이라는 뜻의 91번을 추천했다고 하였죠. 시즌 초반에는 떨어진 경기 감각과 부상으로 인해 박주영의 슬럼프가 길어지나 싶었지만 점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2015 시즌 23경기 7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다음 시즌을 더욱 기대해야 했습니다. 2016 시즌을 앞두고 등번호 10번을 받은 박주영은 3라운드 인천과의 경인 더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박주영의 폼이 돌아왔음을 알렸고 7라운드 울산현대와의 경기에서는 후반 40분 교체 투입되어 약 7분 만에 극장골을 뽑아내었습니다. 이 득점은 마치 런던 올림픽에서의 일시불골과 흡사하여 팬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승의 향방을 가르는 전북과의 최종 라운드 경기에서 교체 투입된 그는 후반 13분 앞서 나가는 골을 터뜨립니다. 이 득점으로 인해 FC 서울은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고 최종 라운드 MVP에 선정되었습니다. 2016 시즌 34경기에서 10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였는데 재밌는 부분은 박주영이 터뜨린 10골 가운데 결승골만 6번이었다는 점이었죠. 그러나 2017 시즌에는 부상으로 2018 시즌에는 황선홍 감독과의 불화로 인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박주영이었는데요. 박주영뿐만 아니라 FC 서울 팀 성적 역시 수직 하락하며 서울은 창단 이래 첫 하위 스플릿에 속하였고 부산 아이파크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박주영은 부산과의 2차전 경기 종료 직전 장거리 득점에 성공하며 강등당할 뻔한 팀을 확실하게 구해내게 되었죠. 그리고 2019 시즌 박주영은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합니다. 10라운드 수원과의 슈퍼매치에서 그는 후반전 막바지 페널티킥을 실축하였는데 또다시 고요한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경기를 동점으로 마무리 지었죠. 이후 박주영은 득점과 어시스트를 연이어 기록하였고 29라운드 인천과의 경기에서는 페널티킥 득점을 포함해 한 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놀라운 활약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2019 시즌 박주영은 35경기에 나와 10골 7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전 시즌의 부진을 완전히 씻어냈고 자신의 커리어 사상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박주영은 이번 2020 시즌 2번의 슈퍼매치에서 총 2골 1개의 도움으로 본인이 왜 슈퍼매치의 사나이인지 증명하였고 26라운드 강원전에서는 감각적인 프리킥 득점에 성공하며 자신의 프로 통산 99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였죠. K리그 통산 262경기 76골 23개의 도움을 기록 중인 박주영은 과거 서울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축구 천재였습니다. 또한 위기의 상황마다 보여줬던 스타성으로 인해 정말 많은 팬들에게 기억되고 있죠. 박주영은 과연 다음 시즌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K리그 레전드 썰 리빙 레전드 박주영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K리그 유튜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